공지사항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 TV는 매주 일요일 1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이 본방사수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초공개 형식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제가 일요일날 황심소 보면서 편안하게 지낼 때는 또 1시간 2시간 길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거를 그냥 주중에 하나씩 최초 공개로 올려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럼 일요일날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공개도 하지만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심지어는 토요일까지 간혹 이 최초 공개로 하나씩 올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이 황심소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긴 방송을 제가 평일에도 다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일요일날 방송이 생방송으로 끝나자마자 그 방송은 바로 황심대학원 방송으로 바로 이 회원들만을 위한 방송으로 바뀌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거를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황심대학원으로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꼭 등록해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이 황심소 방송은 딴짓 하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보기에는 너무나 심도 있고 또 거의 강의에 가까운 방송이기 때문에 다큐에 가까운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황심대학원은 회원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이 황심소 방송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한 주제에 대한 1시간 또는 때때로는 1시간 반 이상이 되는 방송은 꼭 여러분들이 황심대학원으로 회원 등록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삶의 아픔, 내 문제가 뭔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참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이랬을 때 내가 이 지긋지긋한 당을 탈당하고 새로 당을 만들어버려? 그러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렇다면 계속 하던 대로 양머리를 꺼내놓고 개고기를 파는 개장수를 계속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진 어떤 분의 심리를 읽어달라는 사연이 왔네요. 개장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개싸움을 하는 건지 개장수가 팔던 개들이 지금 우리를 탈출해가지고 개싸움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여름이면 우리가 복철이라고 해가지고 개고기를 많이 먹는데 진정한 개싸움을 지금 벌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석의 고백 양두구육? 내가 바로 그 개장수다. 그런데 그 개장수는 개를 대통령으로 만든 장본인가요?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개고기였다는 건가요? 대체 뭔 소린지 여러분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대표에서 이미 해임됐다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7월 8일날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을 정지당하는 6개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대표로서 당원권이 정지가 됐으니까 국민의힘 대표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든과 동시에 이분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 대표라는 자격도 이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비상위원회를 만들면 이전에 이제 당 대표라는 것 자체도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갑자기 있던 자리에서 잘린 거예요.
잘린 거, 자리에서 잘린 거는 잘린 사람 마음은 잘린 사람이 알아줄 수 있으니까 이 사람, 어떤 분이 지금 저한테 사연을 보내왔는지 이렇게 사연을 왔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며 이준석이 토사구팽 당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발언을 하니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황 박사님, 이준석 대표의 심리와 국힘의 미래에 대해 분석 좀 해주세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고 속이 다 후련하다라는 분이, 그렇죠. 홍준표 이 대구시장은 젊은 청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다 하는 거는 참 용기는 가상하나, 그래도 그게 아닌데 라고 또 하셨는데, 대체 이준석 대표는 무슨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국민들과 당원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겠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한 이준석은 발언 도중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발언 도중에 눈물까지 흘리고. 1년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이나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준석 이 대표의 심리 분석, 마음에 대해서 분석할 거리가 어디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를 표현하는 거는 뻔한 이야기만 하는데, 이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책이겠죠. 그러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본인은 어떤 걸 했느냐? 이 양두구육, 이 말은 그러면 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다면 그 판 개, 그러면 그 개가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냐? 이러면서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뭔 소리냐, 지금. 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라. 내가 그 뜻을 한 건 아니다. 내가 개장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지. 내가 판 개고기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아니, 본인은 판 개고기는 그럼 뭐냐고 질문을 했더니, 개고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내가 개장사였다라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그건 나에 대한 질책이었다. 내가 판 개고기는 출처가 어딘지도 모른다. 내가 성남 모란시장에서 받아왔는지 아니면 뒷동산에서 도살했는지 그 출처 근본도 알 수 없는 개고기를 팔았다. 그럼 근본이 뚜렷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개고기급에 속하지 않지 않겠는가? 윤핵관이나 윤핵관 호소인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근본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진짜 이 이준석 대표가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이 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는 개고기 파는 사람이었다 라는 본인의 정체성과 역할을 생각을 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는 개고기 장사치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사가는 게 양고기인지 개고기인지 구분을 못한다면 국민들이야 어쨌든 장사꾼이 파는 거를 사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양인지 개인지 모르고 그냥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면 개장사하고 장사치 또는 장사꾼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만천하에 폭로했다는 말인데, 선생님 근데 이걸 왜 낸 거예요? 그 자기 반성문도 아니고 누굴 깔려고 한 것 같지도 않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기가 개정수라고 자기 자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 좋은 질문이네요. 기자회견까지 했으면 자기 반성을 통렬히 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준석 대표는 깔려고 나왔을 텐데, 혹시 자기 징계 먹은 거에 대한 어떤 복수 이런 걸까요? 그거는 그러면 징계 먹은 거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 아니면 징계 먹은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반성을 한다, 어느 쪽인가요? 이준석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준석 억울하죠. 복수라니 그래도 자책이라니. 많은 정치인들이 자책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자기 반성하는 것도 상당히 신성한 모습 아닌가요? 훌륭하네요. 신선하죠. 그런데 이준석이가 많은 정치인하고 그 시장 바닥에 모란시장에서 이 개고기 파는 그 장사꾼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지. 본인은 적어도 양고기를 내놓고 개고기를 팔고 또 누구보다도 잘 팔았다고 자부하는데, 결국은 윤핵관하고 윤핵관 호소인들은 염치 없이 지가 무슨 고기를 팔든지 간에 팔려고 엄청나게 날뛰는 장사치들이고, 나는 그래도 걔네들이랑 좀 달랐다. 근데 나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어쨌든 해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아닌가벼. 그리고 나는 대통령을 쏘겠다, 윤핵관을 쏘겠다, 뭐 이런 식의 조금 공격을 오히려 더 강조되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하는데. 윤핵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그게 자꾸 이걸 왜 얘기를 하는지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의 에센스를 윤핵관에 대한 공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양고기라고 산 그 고기가 사실은 개고기예요 라는 거를 지금 폭로한 폭로전인 거예요. 그거를 가장 우아하게 표현한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 박사님 그러면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건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만일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정치권에서 규정을 하게 되면 이준석은 어떻게 돼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가 되나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게 아니죠. 그렇게 규정을 되면 바로 지금 현직 대통령, 그것도 취임한 지 100일도 채 안 되는 대통령하고 내가, 집권당 당대표였던 내가 드디어 일전을 불사하는 저격한 게 되는 거예요. 저격일 뿐만 아니라 이 여당 안에서 최고의 야당으로서의 내 위치를 설정하겠다. 자기 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내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팔았던 개고기인데, 여러분 이제 속으셨다는 걸 다 아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불분명,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너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죠. 그거를 생생하게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는 이건 심리학자로서 해줄 일이고 정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준석 머리 좋네요. 아니 이준석이 뭐 하버드를 고스톱 치고 들어간 줄 알아요? 이준석 머리 좋다는 거 뭐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준석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 급을 올리고 대통령하고 거의 1:1로 뭐 약간 이래서 얻는 게 뭐예요? 이준석은? 이준석이 이래서 얻는 게 뭐냐라는 거. 일단 이준석이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준석의 억울함이 토로가 된 것 같으세요? 토로가 안 된 것 같으세요? 토로가 됐죠. 토로됐죠. 그것만 해도 본인이 얻을 거 얻었죠. 이준석이 무엇을 얻느냐는 이준석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다음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그게 이준석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준석 자기는 윤 대통령을 굳이 말 섞고 싶지 않다, 말 섞을 이유 없다 이렇게 자기 쪽에서 차단을 해버렸어요. 당연하죠. 대통령님이 불러주시기만을 기다린다 하면 지갑한 개고기한테 내가 한번 팔은 개고기 상했는지 잘 보신탕으로 해먹었는지 이미 복날도 지나갔는데 이제 나는 그거 별로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나가야지. 진정한 이 양머리를 흔들고 개고기를 판 이 개장수로서의 이 자존심이 유지가 되는 거죠. 약간 엔터테인먼트 사장님하고 아이돌 판 그런 것도 되네요. 오, 좋은 비유네요. 내가 키웠는데 그러게. 여기 나에게 대들어? 약간 이런 이런 건가요? 아, 키웠나요? 그거 좋은 비유네요. 그러니까 또 내가 키웠는데 네가 컸다고 지금 나를 쫓아내? 이러는 거죠. BTS가 방시혁 널 쫓아내고 이 회사가 누구 때문에 컸는데 이렇게 나올 때 방시혁이 뭐라고 그럴까요? 니들 많이 컸네. 그래. 이렇게 하면서 싸울 거예요? 네,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새끼 하는 개를 선거 승리로. 이건 대체 뭔 이야기예요? 저에게 선당 후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겁니다. 선당 후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 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 후사보다 훨씬 아린 성당 후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개새끼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는 뭐 당연하지. 호랑이 새끼면 이 호랑이 새끼 저 호랑이 새끼인데 어쨌든 양새끼면 양새끼를 뭐라고 그러나요? 뮤턴이라고 그랬던가? 어린 양이 램이고 네. 양고기가 무튼이래. 양고기가 무튼이에요. 그렇군요. 개장수를 이 새끼 저 새끼 하는구나.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기자회견의 핵심은 내가 판 새끼가 개새끼인지 양고기인지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양고기라고 보기보다는 호랑이라는 느낌으로 사실은 기대를 하고 지지를 했는 건데, 이준석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호랑이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그거를 팔아야 했지만 사실은 개고기였다라는 거. 그래서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나서 돌아다닐 때 양두구육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랬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고등학교 교육을 잘 받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대학 교육을 미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사자성어를 쓰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거고, 또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에 유학 가는 준비를 했는데 이 사자성어를 받는 그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데 양두구육이라는 그 단어를 썼다면 분명히 정치판에 들어와 가지고 지나면서 이런 사자성어를 쓰는 것이 익숙하고 배웠을 텐데, 그랬을 때 정치인으로서 결국 본인이 하는 역할은 양두구육과 같은 그 상황에 본인이 처하거나 또는 그런 역할이라고 당대표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가 팔려고 하는 이 고기가 이 호랑이 고기면 또는 호랑이 가죽이면 좀 괜찮을 텐데 막상 보니까 개고기인데 이거를 호랑이 고기라고는 또 귀하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그나마 양고기라고 파는 상황인데 이 양고기를 양고기라고 팔지를 못하고, 아니구나, 개고기를 개고기라고 팔지를 못하고 양고기를 파는 상황에서 본인을 보고 멍멍이 과에 속하는, 지도 똑같이 멍멍이 과에 속하는데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소리까지 나를 이야기하니까 적어도 멍멍이가 개장수를 보고 망망 이런 소리는 하는 건 들을 수 있지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는 듣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이 고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자책이 느꼈는데, 그렇게 자책을 느끼면서도 당을 위해서, 왜 당 대표니까 그래도 일단 장사가 돼가지고 고기를 팔아야지 우리 당이 그래도 나중에 챙길 거 챙기는데, 아니 지들은 제대로 안 팔고 내만 나가 열심히 팔았는데 나중에 열심히 판 날 보고 개고기마저도 이젠 자기가 호랑이 고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당을 분탕질한다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한 기본 가장 핵심 타겟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대국민 선언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양고기라고 또 혹자는 호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던,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대통령 후보가 지금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용으로 성천을 하고 호랑이라는 위험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 알고 보면 이 호랑이 가죽을 쓴, 어쩌면 호랑이 가죽으로 덮은 개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천기누설을 한 기자회견이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요, 박사님,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준석은 개고기인 걸 알면서도 이거 양고기다, 호랑이 고기다라고 자기가 사기쳐서 팔아놓고 왜 국민들한테는 사과 한마디 안 해요? 이거 완전 소비자 우롱한 건데, 아니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봤으면. 그래놓고 자기가 자책감 느낀다고 상처받았다고 기자회견을 열다녀. 상처받은 건 국민인데 이거 완전 피해자 코스프레잖아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당의 우세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딱히 더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욕할 거는 다 했으니까, 그렇다고 본인의 기자회견의 핵심이 대통령에 대해서 욕한 걸로 나오면 그거는 본인이 앞으로 지금 남은 게 뭐 경찰 수사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 판결도 있고, 아무리 이 호랑이 가죽을 덮어쓴 계곡이라도 본인을 완전히 죽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공격의 화살을 계속 이 대통령한테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의 화살이 마치 윤핵관, 그 자기하고 같이 개고기 파는데 동업했던 사람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개고기는 품질에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양고기보다 더 괜찮은데 그 파는 게장수들이 조금 맛이 간 개고기도 팔고 동물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살한 고기를 파는 그런 모렴치한 파렴치한 게장수들도 있다. 그래서 그 게장수들이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걸로 초점을 돌리는 이 초점 전환술로 이제 이런 사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참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긴 한데,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에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윤핵관의 이야기를 하는데, 윤핵관과 그 호소인들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내부 총질 문자 파동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준석은 본인이 처음에 결기를 가지고 대통령과 내가 맞짱을 뜨겠다라는 것이 이제 싹 없어지면서 본인이 꼬리를 내리느냐 아니라, 지금 내가 중간에 이렇게 양념친 내용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요, 내가 처음에 이야기한 게 계속 있다는 거, 그러면서 당의 위기가 아닌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내고 원내대표의 부재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 우리 개장수들의 이 장사판이 개판이라는 것이 전혀 상도위에 어긋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밝히는 것은 공정하냐 정의롭지 않느냐 이 문제를 해서 듣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대체 박사님, 근데 그러면 이준석은 윤석열을 저격한 거예요? 아니면 윤핵관을 저격한 거예요? 왜 메시지가 달라요? 중간에. 기본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핵심은 윤석열을 저격했는데 그걸 저격했다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면 자기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사실 내가 대통령을 저격한 게 아니라 윤핵관을 저격한 거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잘못이 있는 것도 다 윤핵관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개고기가 되었고 호랑이 고기라고 국민들이 믿고 샀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양고기도 아니고 개고기가 된 건 그거는 개장수들이 속임수를 쓴 거지. 대통령인 호랑이가 양으로 변신을 하고
개로 변신한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다시 초를 쳐야죠. 상품에 문제가 없고 유통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저 자료가 잘못된 거죠. 개들의 등살에 피말한 개장수에 왜 저 한 분 사진 들어간 건 잘못 사진 들어간 거죠. 지금 이거는 사연 만든 사람의 큰 실수예요. 황심서 이 사연 이미지 만드신 분 실수한 거예요. 이 호랑이 고기, 양고기를 개고기로 사기친 개장수들이 지금 업계의 비밀을 폭로한 이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제 업계 비밀이 폭로됐기 때문에 개장수들이 이제 이준석을 공격할 빌미가 됐죠. 너가 큰 정치인이 될 줄 알았더니 너도 통념에 찌들은 그냥 그 정치판에 있는 정상배 정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얼마든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치이는 거는 사실 맞잖아요. 나름 억울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준석이 하고 윤핵관하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받는 게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밥그릇 싸움 하는 건 맞지. 일단 이 개고기 판 다음에 그 개고기 판돈을 지금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판돈 나눠 먹는 게 다음 총선 공천권을 누가 가질 거냐 이건데, 그거를 이준석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아니 내가 성상납 맞자, 내가 그때 국민의힘 대표로 있으면서 내가 뭐 성상납을 받았으면 그건 성상납인데, 국민의힘 대표도 아니고 그때 국민의힘도 아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그걸로 해가지고 그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도 성상납을 받아 먹을 정도면 국민의힘 이 대표가 됐을 때는 내가 받아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데, 그래도 안 했는데 지들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 걔네들은 뒤로 받아 먹고 해먹는 게 얼마나 많겠어. 나만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지방에 갔을 때 뭐 술 마시고 성상납해주는 거, 그거는 아니 미풍양속으로 있는 건데, 그거를 찌질하게 감옥에 있는 애 꼬셔가지고 너 그거 밝히고 하기만 하면 니 어떻게 잘해줄게 이래가지고 검사들이 또 검찰에서 다 그래가지고 한 거, 그거에 내가 희생양인데 그거 천하에 모르는 사람 다 없는데 그걸로 가지고 경찰 수사가 어떻게 저쩌게 하고 나오기도 전에 징계를 때려가 나를 당대표에서 쫓아내는 그 윤핵관과 심지어는 검찰, 경찰, 그 하수인들, 와, 내가 입이 들어와서 말은 못하지만 이런 지금 이 마음을, 개고기 장사, 그래도 상한 개고기를 내가 잘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됐으면 우아하게 갈라먹어야지. 아니 개고기 제일 잘 열심히 파는 건 이준석인데 그럼 많이 팔던 나눌 때도 제일 많이 가져가요. 내가 많이 가져가겠다고도 안 했어. 나는 그냥 그래도 내가 열심히 팔았다는, 내가 그랬잖아요.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가 됐을 때 이준석은 어떻게 해야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준석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 뭐냐 라고 할 때 딱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어찌됐든지 간에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이준석의 존재의 이유고 역할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다음에 후보를 대통령 만든 다음에 두고 볼 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짠! 그랬을 때 그 일이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호랑이, 새끼 호랑이를 지금 호랑이로 해가지고 이준석은 호랑이 등에 탄 꼬마와 같은 상황이다. 이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그런데 본인이 갑자기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보셨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꼬마는 사실은 호랑이 등이 아니고
이 양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라고 폭로전으로 들어간 것이 이 국회 기자회견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년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꼬마와 같은 그 이미지에서 지금 스스로를 양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파는 개장수로 만든 것도 지금 이준석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재규정을 이준석 씨가 한 거예요. 만일 이준석 씨가 쫓겨났고 그래서 본인이 그냥 쫓겨나면서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을 모으고 본인이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6개월을 지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대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대로 사라졌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준석의 마음인 거죠. 나는 그대로 사라질 것이다. 근데 요즘 지지율이 당대표 지지율이 10% 이상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 지지율이 10% 이상 나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당대표라는 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대한 네. 국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유승민 씨가 그리고 이준석이가 10% 이상 나온다.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윤핵관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일까요?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을 때 이 당심과 민심이라고 구분되는 그 선거를 했다라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예. 당심 50% 민심 50%의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 대표가 됐을 때 이 이준석은 당심을 몇 프로 받았는지 아세요? 기억도 못하죠. 이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이준석이 민심을 70%로 받았어요. 당심으로는 거의 한 30%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조호영 씨 나오고 나경원 씨 나오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준석이가 결국엔 될 수 있었던 거는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을 할 때 민심을 50%로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처럼 민심을 30%만 했어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그때 이 국민의힘조차도 당심에 좌우되는 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스스로 자기들도 스스로 당심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표를 뽑아야 했던 그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뭐냐, 그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무슨 당인지 나도 못 믿겠어. 나는 정체성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호랑이 고기인 것처럼 되는 거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양고기를 파는 장사인지 개고기를 파는 장사인지 호랑이 고기를 판다고 해도 되나? 호랑이가 진짜 있기는 있나? 팔 수는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장사를 하는지 우리 한번 당원들한테도 물어보고 국민들한테도 물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뽑았던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인 거예요. 그 심리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준석 대표는 차마 호랑이 고기를 판다고 소리는 못하지만은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양고기는 팔아요. 그래서 저 성남 출신인
게장수보다는 우리는 양고기 장수니까 조금 양심적이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중앙장수와 변방장수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 마음이 내키지 않아 지금. 그렇지만 어떤 후보를 뽑아야지 덜 사기당하고 덜 뜯길까, 이 선택이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뜯기고 당한 게 피해의식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사기 덜 칠 사람 뽑아야지 하는데 그 차이가 0.7%! 그 말은 개고기 장사를 하면서 양고기 장사를 잘했다는 거죠. 그 개고기인데 국민의힘은 양고기 장사인 것처럼 포장을 했고, 성남 모란시장에서 나온 개고기라 열심히 팔았던 그쪽 동네하고 0.7%. 예, 품질의 차이가 없거든. 품질 차이가. 그 고기가 그 고기였어. 그 고기가 그 고기라는 걸 국민들은 아니까. 네, 이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윤핵관은 희생양에 윤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지만 삼성 간호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표현이 2017년 대선에서 반기문, 유승민, 홍준표 등 대권주자 3명을 연이어 지지했던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삼성 간호가 3명의 대권주자를 지지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자신을 발탁해준 이 은인을 매몰차게 또 배신했다가 또 그 동네에 다시 기어 들어가 가지고 이 권력을 잡았던 이분도 뭐 삼성 간호하고 뭐 특별하게 뭐 성은 안 바꿨지만은 그 집안에 있으면서 누구를 내세워 가지고 본인이 저 공을 세웠어요 하는 거에서는 뭐 50보 100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거나 먼저 오해를 풀자고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이준석 대표는 만날 이유가 없다. 이유도 없고 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누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아무도 대통령이 사람이 아니라고 안 했다며 그러면 거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문해야 한다. 대통령만 사람이냐? 저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 할 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본인이 개고기를 판 개장수였는데 본인이 이 양머리를 흔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본인이 지금까지 양고기를 팔았다고 믿어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판 개한테 가가지고 무슨 자기가 더 이야기를 하겠냐. 그것도 잘 했어요. 그래, 대통령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 대통령만 개냐, 나도 개다. 그리고 우리 정치판은 다 개판인데 날 보고 지저댄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한 거 참 잘했어요. 정말 국힘은 이준석의 말처럼 죽은 당이 된 걸까요? 어떠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서 이준석을 버리면 윤핵관의 개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 아닐까요? 이건 질문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특히 권력을 쥐면 어떻게 되는가를, 특히 권력을 쥔 정당 안에서 권력 투쟁이라는 게 얼마나 치사 빤서스럽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권력을 놓지 않고 거기에서 밀려날 때 얼마나 어이없이 밀려나는가를 원단으로 보여주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당이라는 거를 지금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국민이 알게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진짜 살아 움직이는 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쩌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양고기를 판다고 해놓고 또 국민들은 양고기를 또 호랑이 고기라고 믿고 그거를 샀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개고기야. 그러니까 또 개고기라도 뭐 잘됐다, 복날인데 그냥 보신탕 해먹자 라는 마음으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니 그래도 여러분 동물복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고기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제가 개고기라도 팔았으니까 그건 양심에 어긋나는 건데요. 이렇게 또 양심 선언을 하시는 개장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대통령은 뭐야? 개야? 양이야? 호랑이야? 이런 상황을 이제 보이니까 우리 대통령이 하실 일은 본인이 호랑이라는 걸 보여줄 것인가, 본인이 양이라는 걸 보여줄 것인가, 본인이 개라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호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 뭡니까? 호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이준석 빨리 경찰 수사 결과 나와가지고 성상납뿐만 아니라 치사하게 이 뇌물 상납도 받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까지 해줬다라고 그게 발표되고 성상납 받은 거에 대해 생생한 그 여성의 정언까지도 폭로가 되는 이 상황이 되는, 요즘 있잖아요. 뭐 경찰이 어디 덮쳤더니 더럽게 냄새가 남, 페라리를 몰고 오는 남자, 지가 돈 많다고 자랑함,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거, 그처럼 이제 이준석의 뭐 버릇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호랑이가 나름대로 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면 양은 조용하게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또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윤핵관하고 관계 있고 윤핵관 호소인하고 관계 있는 거야. 이렇게 나서는 게 이제 양으로 지내는 거고, 그러면 개처럼 지내는 거는 윤핵관을 동원하고 윤핵관 호소인을 동행해가지고 개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개처럼 개고기라는 거를 보여준다라는 걸로 하면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이제 기대하세요. 가을에는 어떤 개판이 벌어질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